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인생 보험을 찾아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민채합니다. 오늘 방송은요, 특별히 유병자분들을 위한 시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에는요, 유병자분들도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2대 질환 수술비 보험 만나볼 예정이고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죠. 테마플랜 AB 시간에는 유병자분들도 유리하게 준비할 수 있는 종신보험 비교해드리겠습니다. 이 종신보험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는지까지 잠시 후에 함께해 주실 수가 있겠고요. 아래 전화번호 통해서 보험 상담 가능합니다. 보험과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6번 열려 있고요.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간략한 문자도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저희 방송 유튜브로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채팅 통해서도 함께 보실 수가 있겠고요. 참고로 저희가 제공해드릴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자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사칭에 주의 부탁드리겠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보험플랜 119 시작해볼게요. 네, 그럼 오늘도 힘차게 보험플랜 119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이죠. 자,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암 다음으로 사망 원인 2위, 3, 4위에 꼽히는 질병이 뇌와 심장 쪽 질환이죠. 자, 오늘은 2대 질환 준비해 볼 텐데 진단비가 아니라 수술비에 집중해 주신다고 합니다. 자, 받고 또 받는 수술비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신경희 전문가님과 지금 만나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경희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렇게 제목에 보이듯이 유병자도 이제 골라서 저렴하게라는 제목으로 준비해 봤는데요. 자, 이 제목을 준비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전에 내가 뭐 혈압약이나 당뇨약 이런 약을 드시는 분들은 보험 하나 가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잘 찾아보면 암보험 아니면 골절 뭐 이런 상해보험 준비하시는 게 다였는데요. 그러고 있다가 한 3, 4년 전부터 유병자 보험이라고 해서 아프셨던 분, 큰 병 앓으셨던 분들도 가입 가능한 보험이 출시가 돼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게 됐어요. 보험을 가입시켜주네, 웬일이야. 심장질환 이런 거 되는 거 아니고 급성심근경색증, 뇌출혈 이런 걸 해주는데도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다가 최근에는 보험들이 계속 유병자 보험들이 다양하게 많이 생겼는데요. 자, 이렇게 많은 유병자 보험, 조건에 따라 다른 유병자 보험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표적인 거 말고도 뭐 333, 뭐 5보험, 이렇게 조건에 따라 굉장히 많은 보험들이 출시가 됐는데요. 내가 어떤 조건에 해당되느냐에 따라 보험료 차이가 많이 나게 돼 있습니다. 보장 내용도 틀려지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유병자 중에서도 요즘에 가장 핫한 유병자 보험 3가지를 분석해 드릴 텐데요. 자, 어떤 조건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325, 333, 신 335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앞에 3은 다 똑같은 조건입니다. 첫 번째 325 보험의 조건은요. 3개월 안에 새로운 진단만 없으시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이야기는 만약에 오늘 보험을 가입하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3개월 사이에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새로운 병 때문에 입원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수술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없으시다면 3개월이 훨씬 전화서 4개월 전에 들으신 건 괜찮아요. 3개월 안에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으신다면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2년 안에 입원 수술이 없으시면 됩니다. 이 해당 사항은 만약에 뇌경색으로 수술을 하셨다, 3년 전에 수술하셨다 해도 가입이 가능한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5는
5년 안에 암만 아니면 됩니다. 만약에 암 치료를 했다 그러면 6년 전에 암 치료가 다 끝나고 그 이후에는 완치가 돼서 치료한 기록이 없다라고 하시면 이 세 가지 조건만 맞으신다면 보험을 가입하실 수 있는 조건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335입니다. 자, 보이는 게 앞에는 틀린데 가운데가 좀 틀리죠. 첫 번째는 똑같은 조건이고요. 두 번째 조건이 3년입니다. 2년이 아니고 3년 안에 입원 수술이 없으시면 가능하고요. 그리고 5년 안에 암뿐만이 아니고 협심증, 뇌졸중, 간경화, 심장 판막증 이렇게 네 가지 질환이 더 있습니다. 요 질환 5가지가 5년 안에 없으시다면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신삼사모라고 해서 최근 가장 핫한 보험인데요. 조건은 3년 안에 6일 이상 입원, 수술이 아니고요. 6일 이상 5일 동안 입원하셨다 퇴원하셨다면 가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약복용을 30일 이상 안 하셨다. 그러면 가입이 가능해요. 근데 이 보험은 30일 이상 약이니까 고혈압약이나 당뇨약 아니면 뭐 위가 나빠서 위궤양약을 6개월 이렇게 3개월 드셨다 이러신 분, 갑상선약을 오래 드셨다 이러신 분들은 가입이 안 되는 거죠. 그거 외에 내가 수술을 만약에 했어요. 다쳐서 수술을 했는데 퇴원을 5일 안쪽에 퇴원을 하고 약을 20일 복용했다. 이런 경우에는 가입이 가능하신 겁니다. 5회 조건 이렇게 5가지 조건만 해당이 되지 않으신다면 조건마다 이렇게 가입이 가능하신데요. 자, 내가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에 따라 보험 가입을 선택해서 하실 수 있는데, 자, 조건이 까다로울수록 치료기간 완치율이 더 높고 3년 안에 수술하셨다 이런 거보다 2년 안에 수술하신 거가 차이가 3년 동안 관리를 잘했다는 거잖아요. 자, 이건 바로 보험료의 차이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차이가 나는지 사례를 2가지를 좀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보험은요, 3대 질환, 암, 뇌, 심에 대해서 진단비와 수술비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 수술을 다 해당할 수 있는 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대표 연령 50세 남자분이고요. 3년 전에 디스크 수술하면서 입원을 4일을 하셨습니다. 자, 이분은 이렇게 보험, 종합보험부터 해서 4가지 보험을 다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자, 이분 근데 어떤 보험을 가입해야 될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종합보험 가입하려면 유병자가 아닌 사람이 가입하는 보험이죠. 근데 디스크 수술을 했어요. 저는 어떤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할까요? 심사를 해봤더니 안 아픈 사람보다 돈을 6,560원을 더 납입을 하면 받아줄게. 그 대신 경추, 척추 3년 부담보. 목에서부터 꼬리뼈까지 이 척추 이 부분에 대해서는 3년 동안 네가 수술을 하던 뭘 하던 다쳐도 보장은 안 해줄 거야. 3년이 지난 다음부터 해줄게. 이런 조건으로 해서 보험료가 72,160원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335, 신삼삼오죠. 이 보험은 가입이 가능합니다. 뭐 부담보 이런 조건 없고 가입과 동시에 똑같은 보장으로 보상을 해줍니다. 335 이 부분도 가입이 가능하죠. 3년 안에 입원 수술이 아니었고 3년이 지났기 때문에 가능하고 이 부분도 보험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분은 어떤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될까요? 저는 신335를 추천드립니다. 자, 입원 4일밖에 안 하셨고요. 약복용 30일 안쪽에 하셨기 때문에 335가 가입이 가능하신데 나쁜 조건, 부담보에 대한 조건도 없이 가장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신335 보험을 가입하시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인 거죠. 자, 두 번째 사례 하나 더 드려볼게요. 뭐 우리 만성질환으로 약 드시는 분들 많잖아요. 50세 남자가 똑같이 당뇨하고 혈압약을 같이 복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랬을 때 종합보험에 심사를 해봤더니 결과가 13,120원을 더 건강한 사람보다 납입을 많이 해야 되면서 78,720원을 납입하면
보험을 받아주는데 조건은 수술비는 안 해줄 거야. 그리고 이대 질환에 대해서 보상 범위가 넓은 뇌혈관, 심혈관 질환은 안 해주고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까지만 가입해 줄게라는 조건을 받았습니다. 자, 이분은요. 가입 가능한 게 이렇게 세 가지가 가입이 가능합니다. 신삼삼오 보험은 가입이 거절인데요. 왜냐하면 신삼삼오 아까 조건에 약 복용을 30일 이상 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분 당뇨 혈압약을 복용하시기 때문에 이 약은 평생 살아가시면서 계속 드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신삼삼오에서는 거절입니다. 그럼 이분은 이 세 가지 보험 중에 어떤 보험을 선택해야 할까요? 3년 안에 입원 수술 없는 335 보험이 이분에게는 가장 적합한 보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이런 사례를 길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자, 보험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험은 가성비가 좋게 잘 가입해야 되고 나하고 맞는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 게 가장 좋은 보험이겠죠. 근데 이런 걸 하려면 전문가에게 물어보고 나는 이런 약을 복용하고 이런 조건이 있어라고 분석을 받아보신 다음에 가입을 해야만 좋은 보험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험 가입할 때는 분석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오늘 이야기를 길게 하는 이유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바로 이제 유병자 이대 질환 수술비인데요. 사실 이 보험을 준비한 이유는 암보험 같은 경우에는 아프신 분들도 어떤 분도 뭐 암보험 가입률은 거의 95%가 넘으니까 당연히 암보험은 있으실 거라고 치고 그다음에 유병자 이대 질환, 치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이대 질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그중에 이대 질환, 심장과 뇌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심뇌혈관 질환이란 심장 질환의 종류는요. 이렇게 여러분들 보험 증권에 다 있을 겁니다. 허혈성 심장질환, 급성 심근경색증, 협심증 이 세 가지 질환을 바로 심장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뇌혈관 질환은 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뇌졸중, 뇌내출혈, 뇌경색 이런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바로 뇌혈관 질환입니다. 자, 이 질환들은 갑자기 어느 날 생기는 게 아니죠. 선행, 예전부터 축적이 돼서 쌓아오면서 문제가 생기는 질환들인데요. 선행 질환은 잘 아시다시피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동맥경화증 등 이렇게 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약을 드시거나 뭐 이러면서 오랜 시간 축적되면서 생기는 질환들인데요. 사실 우리가 혈압약을 먹거나 당뇨약을 먹거나 하면 여러분들 그 몸에 내가 고혈압이야 이런 증상 있으십니까? 아마 못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게 걸릴까요? 고혈압약이나 당뇨약은 혈관을 맑게 해주기 위해서 약을 배운 거죠. 우리가 하수구가 막혀도 약을 넣으면 독한 약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물질이 녹아서 뻥 뚫리는 것처럼 그렇게 뚫리는 건데 혈관 벽이 이렇게 말랑말랑하잖아요. 이런 약을 계속 복용을 하게 된다면 단단한 혈관 벽이 얇아지거나 이렇게 찢어지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발생할 확률이 약을 드신다고 완치가 아니고 이대 질환에 걸릴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겁니다. 자, 그중에 뇌혈관 질환은 거의 다 어떤 건지 알고 계실 거예요. 방송에서도 많이 들어보셨고 더 중요한 심장 쪽. 요즘에 심장 쪽 보험들이 굉장히 핫하죠. 심장 쪽을 설명을 해드릴 텐데 심장 질환의 원인으로는 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생기는 급성 심근경색증, 협심증 등을 혈관의 문제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박동, 그리고 근육에 판막이 생겨서 생기는 병을 바로 부정맥인데요. 요즘 혈관 질환보다는 다른 질환, 부정맥 쪽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 부정맥은 어떤 거냐면 맥박,
1분에 몇 번을 뛰느냐를 이렇게 판단을 하게 돼 있는데요. 자, 크게 4가지로 분류해서 알 수 있는데 정상 맥박입니다. 1분에 60회에서 100회 사이를 뛰는데요. 쿵, 쾅, 쿵, 쾅 이렇게 규칙적으로 뛰는 걸 정상 맥박이라고 하고, 두 번째는 서맥입니다. 서서히 뛰는 거죠. 쿵, 쾅, 쿵, 쾅 하면서 느리게 뛰는 게 서맥입니다. 1분에 50회 미만을 뛰는 거고요. 그리고 빈맥입니다. 빈맥은 자주 발생 빈도가 높다 해서 빈맥인데요. 쿵, 쾅, 쿵, 쾅, 쿵, 쾅 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뜁니다. 1분에 100회가 넘어가면 빈맥이 되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데요. 심방세동입니다. 심방세동은 빈맥과 서맥이 공유를 하면서 다르게 뛰는데요. 예를 들어서 쿵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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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쾅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르게 뛰는 게 바로 심방세동인데요. 이 중에 다 사실 위험하지만 그 중에 가장 위험한 게 심방세동입니다. 이건 다 심장 질환에 관한 이야기인데, 심방세동 같은 경우에는 뇌졸중, 뇌에 이상을 줘서 정상인보다 뇌졸중이 발생할 확률이 무려 4~5배가 훨씬 더 높다고 합니다. 자, 심방세동 굉장히 빈맥, 서맥보다 더 위험한 질병인데요. 이 심방세동 환자 수가 계속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심방세동 환자 수가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무려 135%나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험들 굉장히 많이 준비하고 있으실 겁니다. 내 보험을 한번 꺼내보세요. 내 보험은 심장질환에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해 보실 수 있을 테네요. 예전에 보험을 갖고 계신 분들은 거의 이렇게 급성 심근경색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유병자 보험이나 새로운 질병에 대해서 보상을 좋은 보험을 잘 가입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허혈성 심장 질환까지 가입이 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허혈성 심장 위에 여기 발작성 빈맥, 심방세동, 아까 중요하고 환자 수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허혈성 심장 질환, 급성 심근경색 갖고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심장 질환은 내가 가지고 있는 심장 질환의 무려 43%가 심방세동이나 이런 빈맥에 관한 보험이기 때문에, 질환이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보험에서 심장질환 보험이 있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할 겁니다. 자, 심장질환은 수술, 요즘 수술비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심장질환 수술비인데요. 수술, 어떤 때 어떤 수술을 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심장질환 수술비를 가입하신 분과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를 가입하신 두 분이 있습니다. 자, 협심증과 급성 심근경색증 이렇게 두 가지 질환에 대해서 수술하는 방법은 스텐트 삽입 수술과 간상동맥 확장술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혈관 질환이기 때문에 허혈성 심장질환, 자, 심장질환 수술비 다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심방세동, 이런 심부전, 이런 부분, 부정맥, 이 부분에 대해서 수술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수술을 다 하실 수 있는데, 이 중에 수술비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근데 허혈성 심장질환은 보시다시피 이런 수술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뭐 좋다 나쁘다 어떤 수술이거나 상관없이 이렇게 쭉 수술하는 게 있다면 다 되는 수술하고 두 가지만 되는 수술하고 어떤 걸 선택하실까요? 자, 오늘은 그래서 심장질환에 특화된 뇌혈관과 심장질환 수술비 보험을 준비해 봤는데요. 자, 오늘은 진단비 말고 수술비만 준비했습니다. 진단비
아시죠?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진단만 발생하면 보험금을 무조건 드리는데 사실 진단비보다 수술비를 권유하는 이유는 다 돈 때문이죠. 진단비가 만약에 10,000원이다 그러면 수술비는 5,000원에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돈은 또 치료를 하실 때 심장질환이 있다고 그냥 지켜만 봅니까? 그렇지 않으실 겁니다. 치료를 해야죠. 그 치료비가 가장 비싼 게 수술비입니다. 진단비는 일회성이고 수술비는 반복 보장하신다는 거, 중복 보장, 반복 보장한다는 거 다 알고들 계실 겁니다. 자, 오늘의 수술비 보장 내용입니다. 이렇게 많은 수술비를 종류별로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만약에 예시를 드릴게요. 심장 질환으로 수술을 했다라면 어떻게 보상을 받냐면 부정맥으로 수술을 했습니다. 그러면 심장질환 수술비에서 1,000만 원을 받으실 수 있고요. 112대 질병 수술비로 1,000만 원, 21대 질병 수술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100만 원, 질병 수술비로 해서 30만 원, 이렇게 네 가지를 중복해서 받으실 수 있는데요. 그렇게 받았을 때 총 받는 금액이 2,130만 원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자, 수술비 한 번만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스텐트 삽입 수술 같은 경우는 평균 수술비가 뭐 4번, 5번 받는다고 하니까 5번을 받으신다 하면 1억의 보험금을 수령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요. 뇌혈관 질환 수술을 했다라고 하신다면 수술비, 뇌혈관 질환 수술비 1,000만 원, 112대 질병 수술비, 그리고 21대 질병 수술비 이렇게 네 군데에서 2,130만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할 때마다 받으실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럼 이렇게 큰 수술비만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고혈압 환자 같은 경우 65세 이상의 성인분 중에 60%가 고혈압 약을 드시고 계시는데요. 고혈압 환자분 같은 경우 수술을 했을 경우는 고혈압으로 수술했다 그러면 자 112대에서 1,000만 원 받으시고요. 그리고 21대 수술비 100만 원, 질병 수술비 30만 원을 해서 1,130만 원을 수령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당뇨 무섭죠? 당뇨는 뭐가 무서울까요? 바로 합병증입니다. 사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당뇨는 발생하지 않는 곳이 없는데요. 자, 당뇨는 수술을 가장 많이 하고 합병증이 가장 무서운 질병인데 당뇨로 뭐 백내장 수술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뭐 족부 괴사가 올 수도 있는데 그런 수술을 할 때마다 받으시는 수술비가 112대에서 200만 원을 받으시고요. 21대 수술비에서 10만 원, 그리고 질병 수술비 이렇게 해서 240만 원을 하실 때마다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큰 질병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생활질병.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게 뭐 축농증 수술이라든가 그리고 디스크 수술, 그리고 관절증, 목이 아파서 편도 수술, 담석이 생겼어요. 담석 수술 등 굉장히 많은 생활 질병의 수술을 하셔도 90만 원을 수령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될까요? 아니죠. 치질 수술도 하실 수 있고 백내장 수술도 하실 수 있습니다. 백내장 수술 하셨을 때는 50만 원까지 수령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수술비는 작은 질병부터 큰 질병까지 다 받으실 수 있는 수술비 내용이고요. 자, 이 수술비 중요한 게 있죠. 얼마일까요? 이렇게 많이 주는 수술비 비싸면 사실 오늘 가성비를 따져서 준비했기 때문에 비싸면 가입이 어렵겠죠. 자, 오늘의 이 두 가지 같은 조건의 보험료는요. 유병자보험 325하고 335 이렇게 두 가지로 보험료를 분석해 봤습니다. 335 말씀드렸죠. 3년 안에 입원 수술 없으면 가능한 거. 325는 2년 안에 입원 수술이 없으면 가능하십니다. 내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판단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남성분의 보험료입니다. 납입은 20년 동안 오르지 않는 20년 갱신형 보험으로요. 자, 보험료 40세 남자분들 335로 했을 때 2만 원대부터
70세까지 3만 원대 이렇게 준비가 가능하신데요. 3, 2, 5로 넘어갔을 때 보험료 보이시죠? 이렇게 차이가 3천 원 차이 나고 뭐 6천 원 차이 나고 이렇게 10,000원 정도 차이 나고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자, 325냐 335에 따라 보험료가 차이가 있으니까 그거 꼭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똑같은 조건이었을 때 여성분은 2만 원대부터 가장 비싼 60대에 36,000원이고 70세가 넘어가면 조금 싸지는 이유는 보장을 다 해드리진 않고 조금 질병수습을 줄여서 나가기 때문에 조금 저렴해집니다. 325와 335 보험료 차이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큰 차이는 아니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보험료 차이가 나니까 나는 335를 가입하기 위해서 325가 되는데 1년을 기다렸다 가입하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디가 아픈 게 내 맘대로 아파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안 아프면 되죠. 그런데 이 325 조건이 되는데 가입을 안 하시고 있다가 다쳐서 뭐 골절로 수술을 했다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325도 335도 가입하실 수가 없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325를 가입하고 계시다가 1년 정도 있다가 확인해 보시고 325가 맞는지 335가 맞는지 갈아타시는 방법도 있으니까 전문가들하고 꼭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최종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내 증권을 받아보시고 가지고 계시면서 나는 어떤 보험이 필요할 것 같은데 난 이 질병이 있어서 이 보험이 가입할 수 있는지 어떤 조건으로 해야 될지는 본인이 확인하실 수 없습니다. 꼭 전문가하고 확인을 해서 분석을 통해서 가입하셔라 하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유병자는 여태까지는 심장 질환에 대해서 빈맥, 서맥, 심방세동에 대해서는 가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심장 질환도 가입 가능한 보험입니다. 그리고 큰 질병만 가입이 되는 게 아니고요. 작은 수술비부터 아주 큰 수술비까지 가입이 가능하신 보험입니다. 자, 보험료 역시 2만 원, 3만 원대로 준비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큰 질병에 걸렸을 때 작은 돈으로 큰 위험을 넘길 수 있는 그런 보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지금까지 라이플라인 A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도 열심히 생각을 하고 있는 우리 뇌랑요, 그리고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는 쿵쿵 뛰는 심장만큼 우리 몸에서 더 중요한 게 어디에 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더 걱정 많으신 유병자분들을 위해서 이 2대 질환 수술비 보험 소개해드렸고요. 예전에 없었던 정말 큰 보장을 2만 원대부터 가져갈 수 있다고 하니까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2-3153-2666번이고요. 무료 문자번호는 013-3366-0110번입니다. 자, 지금 방송 보시고 실시간 문자 도착을 해서 하나 열어볼게요. 자, 0402님께서 아마 유병자분이 방송 보시고 연락을 주신 것 같은데 몇 살까지 가입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거든요. 자, 신경이 전문가님, 유병자 보험이잖아요. 몇 살까지 가입이 되는 걸까요? 이 보험은요. 굉장히 나이가 많으신 분도 가입이 가능하세요. 9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신데요. 네, 뭐 똑같은 조건은 가입하시는 건 아니지만 2대 질환, 심장 질환, 뇌혈관 질환 90세가 가입하시면 한 400만 원 정도를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가입이 안 되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 조금이라도 받으실 수 있는 게 좋겠죠. 그렇고 금액을 조금 작게 나가기 때문에 보험료 역시 저렴하기 때문에 90세가 되셔도 2만 원대의 준비가 가능하십니다. 네, 유병자도 90세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신경이 전문가님과 라이플라인 A 강의 시간 함께했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희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 테마플랜 AB 시간 이어가 볼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 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 플랜 ABC입니다. 자,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잘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이죠. 자, 테마 플랜 ABC 오늘의 주제는요. 유병자를 위한 종신보험이라고 합니다. 방은영 전문가님 모셨어요.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유병자 특집 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자, 그런데 전문가님, 유병자라고 하면은 예전에 아프셨던 분들이니까 네. 아무래도 사망 보장을 받는 종신보험은 가입이 좀 어렵지 않나 싶은데 가입이 되나 보네요. 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그렇군요. 네, 모든 분들이 다 유병자이신데 모든 분들이 전부 가입되시는 건 아니지만 어떤 이 조건에 맞으시면 네, 유병자이시지만 또 그리고 요즘에 많으신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기존에 이제 질환이 심하게 아프신 건 아닌데 이렇게 약을 드시는 분들도 있고요. 뭐 최근에 수술을 받으셨거나 치료를 받으셨던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이런 분들도요, 이 조건에 맞으면 종신보험에 가입이 가능한 오늘 그런 플랜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많이 들면은 유병자분들이실 확률이 높고 네.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남아있는 가족들을 위한 종신보험 생각을 하시기 마련일 텐데 비싸서 가입을 하려다가도 멈칫하실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냥 처음부터 보험료부터 한번 열어볼까요? 네. 네, 제가 그래서 네. 말씀하신 대로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보험료 한번 보시겠어요? 네. 보험료 보시면 네. 좀 놀라우실 거예요. 만 원대도 있어요? 만 원대도 있습니다. 네. 네. A사 같은 경우에는요, 만 원대부터 70세 7만 원대까지 10만 원도 되지 않습니다. 최소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한데요. 네. 이렇게 저렴한 보험료로 이제 가입이 가능하신데 왜 이렇게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냐면요. 사망보험금을 이제 최소로 500만 원도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예, 사실 사망보장하면 뭐 네. 1억, 2억, 그쵸? 뭐 이렇게 큰 금액을 생각하실 거예요. 큰 금액을 가입을 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목적에 따라서 조그마한 장례비를 좀 하고 싶어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저렴한 금액으로도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보험료 보고 일단 깜짝 놀라셨을 것 네. 같아요. 10만 원이 뭐예요? 뭐 몇십만 원을 훌쩍 넘을 것 같으니까 종신보험을 매면하셨던 분들도 계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또 거기다 건강체도 아니고 유병자인데 네네. 그럼 어떤 조건을 통과하면 가입이 될까요? 네, 유병자인데 다 되시는 건 아니지만 이 조건이 굉장히 좋은데요. 한번 보시겠어요? 네. 325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맞아요. 거예요. 네, 3개월 안에 추가 검사나 진단이 없으시면 괜찮고요. 그리고 2년 이내에 수술이나 입원이 없으셔야 되고요. 5년 이내에 암으로 진단받거나 뭐 입원하거나 수술하거나 치료가 없으시면 네, 가능합니다. 이 조건에 부합하면 뭐 내가 고혈압이나 당뇨 이런 약을 드시더라도 최근에 뭐 치료를 받으셨더라도 그리고 뭐 이렇게 나이가 많으신 또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네, 70대 이상 되신 분들도 네. 이제 종신보험 하나쯤 좀 갖고 있었어야 됐는데 젊었을 때 한번 했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조금 후회하시는 분들도 그쵸.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런 분들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와, 그러면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이제 종신보험을 뒤늦게라도 준비를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참 무거운 주제긴 하지만은 나이가 먹으면은 이제 죽음을 한 번쯤은 떠올리게 되는데 죽음의 형태도 좀 다양해서 저희가 좀 무겁지만 오늘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종류가 어떻게 될까요? 네. 제가 이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지금부터는요. 네.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은요. 이 사망의 종류가 사망에도 종류가 있어? 네, 지금 보시는 화면 보시면요. 사망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망 보장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갖고 계신 증권에요. 어떤 사망으로 분류가 돼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네. 네, 이 분류에 따라서 실제로 사망보험금을 받으실 수도 있고요. 못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네. 무조건 받는 건 아닌가 봐요. 네, 이렇게 여기 보시면 네. 일반 사망, 질병 사망, 재해 사망, 상해 사망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가 돼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사망의 종류에 대해서 이 네 가지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지만 여기서 나는 사망보험금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저는 다 되는 사망보장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뵀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확인을 해보면 질병만 받을 수 있거나
재해만 받을 수 있거나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지금 가족분들 중에 혹시 남편의 사망 보장을 준비하셨거나 아니면 뭐 나의 사망 보장을 갖고 계시거나 이런 분들 경우에는 지금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미있게 제가 퀴즈를 준비했거든요. 오, 네. 네, 한번 맞춰볼까요? 네, MC님께 제가 퀴즈 드릴 테니까 네. 시청자분들도 함께 퀴즈를 한번 풀어보세요. 네. 첫 번째 퀴즈는요. 만약에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을 경우에 네. 어떤 사망에 속할까요? 급성심근경색은 네. 저희가 그 질병 분류하니까 여기서는 질병 사망일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아, 다행이네요. 네, 역시 잘 아시네요. 네. 네, 두 번째 또 질문 드릴게요. 퀴즈인데요. 등산을 갔다가 넘어지셨는데 머리를 꽝 하고 부딪히시면서 뇌출혈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사망을 하셨는데 어떤 사망일까요? 돌에 부딪히셨으면은 다친 거니까 상해 쪽 사망일까요? 역시 MC님. 아, 제가 좀 열심히 맞습니다. 공부한 보람이 있네요. 네, 정답입니다. 네, 보통은 이렇게 뇌출혈하면 이거 질병 아니야?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이거는요.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뇌출혈이 생겼잖아요. 외상성 뇌출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질병이 아니라 상해 사망으로 보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질병 사망의 보장만 갖고 있으시다고 하면 보장 받으실 수 없겠죠. 네. 그렇겠네요. 그리고 요즘에 백신 많이 맞으시는데요. 예. 세 번째 퀴즈입니다. 네. 백신을 맞고 사망을 하게 된 경우는 어떨까요? 백신이요? 이건 좀 저도 어려운 게 질병도 아닌 것 같고 상해도 아닌 것 같고 백신 맞게 돼서 사망하면 진짜 어떻게 되는 걸까요? 네. 궁금하신 분들 지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 정말 코로나 네. 때문에 걱정 많으셔서요. 네, 이거 좀 잘 이제 집중해서 들으셔야 되는데요. 질병이다, 뭐 상해다, 재해다 좀 많이 이제 헷갈리시는데 국가에서 정한 거는요. 이게 재난으로 인한 이제 사망으로 재해 사망으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재해 사망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만약에 사망하셨을 경우에 이 사인이 이제 기저 질환 때문에 기존에 갖고 계시던 병 때문에 사망을 하셨을 경우에는 재해 사망으로 받으실 수가 없고요. 질병 사망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 네. 백신을 맞아서 만약이라도 사망을 하면은 재해도 아니고 질병 쪽 사망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래서 사실은 어떤 사인인지 네. 예, 사인의 그 판명에 따라서 이 사망의 분류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종신보험을 가입할 때에도 그냥 사망 보장이다라고 가입을 했다가 사망을 했는데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거겠네요.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아, 마지막 네. 퀴즈인데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네, 마지막 퀴즈는 같이 함께 꼭 풀어보세요. 네, 나이가 들어서 사망을 하게 된 경우. 나이가 들어서 자연사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럼 어떤 사망에 속할까요? 나이가 들어서 사망이면은 굳이 고르자면 질병 사망 쪽 아닐까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실제로는요, 질병 사망에 해당하지 않고요. 아, 그래요? 예, 자연사에 해당하잖아요. 네. 이 부분은요, 네, 일반 사망에 속합니다. 어떤 지금 안에 있는 동그라미 아. 안에 있는 사망에 속하지 않습니다. 예. 질병도 상해도 재해도 속하지 않습니다. 가장 네. 포괄적인 일반 사망, 그러니까 가장 넓은 범위에 지금 들어가 네, 있는 거네요. 그 밖의 사망에 속하는데요. 네. 이 그 밖의 사망은요, 사인 불명이나 자연사나 혹은 자살이나 이렇게 규명할 수 없는 질병인지 사망인지 명확하게 규명할 수가 없는 사망이 있는데요. 이런 사망의 경우는 반드시 일반 사망에 대한 보장을 갖고 계셔야 이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요. 예. 이 일반 사망은요, 종신보험만 가능합니다. 일반 사망이 종신보험으로만 네, 가능하다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말씀이라면? 네. 만약에 남편이 나이가 드셔서 돌아가셨어요. 예. 사망보험금 나 좀 해놨는데 이렇게 하시고 보험금 청구를 하려고 보시면요. 상해 사망으로 돼 있거나 네, 질병 사망으로 돼 있거나 이런 예.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사망보험금을 전혀 지급받으실 수 없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보험료가 사실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뭐 네네. 수십만 원을 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사망까지 해서 막막한데 이거를 모르고 가입했다가 보험금을 전혀 못 받으면 참 가입한 만도 못한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일반 사망은 종신보험만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어떤 조건이나 기준이나 어떤 사인이나 이런 거에 관계없이 무조건 지급을 해주기 때문에 가장의 사망 보장, 우리 가족의 사망 보장을 준비하신다면 반드시 종신보험으로 준비를 하셔야 보험금 지급을 확실하게 받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가장이시거나 혹은 지켜야 될 가족들이 있다면 종신보험은 필수로 보이고요. 그럼 이번엔 어떤 거 만나볼까요? 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동안에 보험료 또 잠깐 잊으셨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보험료 네. 말씀드릴게요. 보험료는요, A사, 네. B사, 네. 이 A사, B사 모두요 10만 원대 안짝으로 이렇게 저렴하게 보험료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몇만 원으로 가입이 가능한데 사실 장례비부터 상속세까지 다양하게 준비를 하시기 때문에 예, 보험료는요 원하시는 목적에 따라서 네 그렇게 준비를 하시는 게 적합합니다. 다시 한번 보험료를 확인해 보니까 종신보험치고는 참 저렴하게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아직까지 망설이시는 이유가 아무래도 조금 사망보장? 필요할 것 같은데 또 어떻게 또 다른 식으로 활용이 될까? 네네. 여기에 대한 막막함인데 오늘 활용법까지 좀 알려주신다고요? 네, 종신보험 하면 사실 사망보험금 떠올리시는데 이 종신보험을 제대로 사용하려면 네,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활용해서 제대로 이 삶에 적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네. 제가 먼저 근데 MC님께 제가 좀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이 화면을 보시겠어요? 화면을 보시면 네. 이 반쪽짜리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집 사진이네요? 네, 제가 네. 잘못 올린 건 아니고요. 네. 네, 반쪽짜리 사진인데 만약에 MC님의 부모님께서 30억짜리 집을 예. 상속해 주시려고 합니다. 네. 네, 상속해 주시려고 하는데 이 30억짜리 집을요 다 드릴 수 없고 반을 이렇게 쪼개서 반만 이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 받아야죠, 그런데 그래도. 그 자르는 부분을 어디로 하시고 싶으세요? 자르는 욕실이 있는 부분을요? 부분 아니면 거실이 있는 부분 쪼개야 되거든요, 진짜로. 예, 예. 네. 그나마 좀 덜 사용하는 어떻게 잘라야 될까요, 이거는? 네, 알려주세요.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이 이제 뭐 집을 어떻게 잘라서 그러니까요. 네, 해. 근데 실제로 사례가 있었습니다. 어떡해요?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요. 네. 10년 전에요. 지금도 뉴스를 검색하면 나오는데요. 서초구의 한 빌딩을 실제로 반으로 쪼개서 반을 헐어버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니, 왜 그런 사건이 생긴 걸까요? 그건 바로요. 네. 상속세를 내지 못해서입니다. 상속세를 아, 내지 못해서 나머지가 공매로 넘어갔고요. 그 공매로 넘어갔기 때문에 예, 다른 분들이 그 공매로 받으신 다른 상속자가 아닌 다른 분들이요. 그 나머지 건물을 헐어서 다른 건물을 올린 겁니다. 네. 이제 이해가 되네요. 이게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은 게 내가 네. 세금을 내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만큼 정답입니다.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30억에 대한 상속세가 바로 50%인 15억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예. 사진에 반을 뚝 잘라서 반토막 난 사진을 보여드린 겁니다. 30억짜리 집을 내 자녀에게 물려줄 줄 알았는데 갑자기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이 상속세를 준비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15억은 세금으로 나가고 반토막 난 집만 네, 물려줄 수밖에 없는 거죠. 집 두 채를 갖고 있으시게 되면 한 채는 세금으로 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이해되시죠? 내가 가진 재산을 사랑하는 가족들한테 주고 싶어도 자식들에게 오히려 이게 짐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하면 오늘 종신보험이 주제인데 뭐 세금을 절세를 가능할까요? 네,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이 사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런 일을 겪고 계십니다, 실제로.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모아서 집을 마련하셨고 자산을 마련하셨는데 세금으로 반토막 난 부분을 자녀한테 물려주고 싶지 않으시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집중해 주십시오. 한번 보시면요,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첫 번째, 가정에서요, 이 가장의 사망보장금으로 만약에 종신보험을 준비하시게 되면요, 이러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우선은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면 가족의 생활비가 부족하겠죠. 그쵸. 그리고 남아있는 부채들도 있을 거고요. 이런 부분 우선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멋있는 집 있잖아요. 예, 30억짜리 집을요. 세금을 따로 준비를 해놓으셨다면 이 집을 그대로 상속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자녀분들에게, 가족분들에게 네, 이런 세금 때문에 힘든 부분을 겪지 않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가장에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잘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요. 네. 대표자의 사망 보장입니다. 이런 것도 있네요. 네, 대표자의 사망 보장. 대표자 하니까 어떤 기업의 사장님? 이렇게만 생각하시는데 사실
5인 이하의 사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영업자분들도 많으시고요. 그런데 갑자기 만약에 사망을 하시게 되면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자금들이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사망하시게 되면 유지도 어렵게 되고 회사가 어떻게 네. 될지 모르죠. 네, 그리고 네. 직원분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리고 가족분들도 당연히 같이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자의 사망 보장은 반드시 또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이렇게 활용적인 부분들 생각 못 하시고, 가장의 이 가정에서만의 사망 보장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같이 함께 생각해 주시면 활용도가 더욱 좋으실 것 같고요. 그럼 회사 한번 비교해 보면서 빠르게 네. 보험료 다시 한번 볼까요? 네, 회사는요 A사, B사인데요.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는요. 네. A사는요, 내가 냈던 보험료까지 다 받습니다. 오. 아까 30억짜리 집을 예를 들면요. 네, 만약에 15억을 사망보험그룹 준비를 하셨어요. 그러면 사망보험금 15억도 나오고요. 내가 낸 모든 보험료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또한 거기에 이자가 2.25%로 확정금리로 이자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 모든 돈이 하나도 세금을 내지 않고 비과세로 받으실 수가 오, 있습니다. 너무 좋네요. 네. 그래서 사망보험을 비교해 보면요. A사의 경우는요. 내가 낸 돈까지 더 받기 때문에 5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상 이렇게 더 많은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최소 보험료를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 그렇다면 상속세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얼마나 크게 이게 얼마나 크게 사망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는지 가성비가 좋은 보험인지 아실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의 원픽 결국 왠지 돌려받는 보험이 아닐까 싶은데 유병자분들을 위한 종신보험이요. 어떤 걸 가져가는 게 좋을지 원픽 다시 알려주시죠. 네, 다 아실 것 같은데요. 내가 냈던 보험료도 다 받고 또 사망보험금도 받고 또 쌓인 이자도 함께 비과세로 받아갈 수 있고요. 네, 이 모든 혜택들을 가져갈 수 있는 제 원픽은 A사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오늘 테마플랜 AB 시간에는요, 유병자분들도 정말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종신보험 만나봤습니다. 자, 생활비에다가 남아있는 빚에다가 상속세, 절세까지 만약 세상을 떠나게 되면은 책임질 게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종신보험 상담 필요하실 것 같고요. 자, 지금까지 방은영 전문가님과 테마플랜 AB 시간 함께했습니다. 자, 아래 전화번호 열려 있습니다. 02-3153-2666번이고요. 우리 문자 번호는 013-3366-0110번. 으로 바로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자, 실시간 도착한 문자 보겠습니다. 1824님의 메시지인데요. 자, 방송 보시고 연락을 주신 것 같아요. 허혈성 심장질환 보장도 가능할까요? 라고 연락 주셨거든요. 자, 신경희 전문가님, 허혈성 심장질환 보장, 여기서 보장이 되냐? 이렇게 여쭤봐 주신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 걸까요? 네, 아까 플레이 보시고 이게 추가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그림으로 아까 한 장 보여드렸는데 이제 자세히 짧게 지나서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으신데 심장 질환 안에 허혈성 심장 질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허혈성 심장 질환은 혈관성 질환이고요. 심장 질환은 혈관성 질환도 포함이 되고 그 판막이나 근육에 대한 부분 그리고 박동의 부분까지 다 어우르는 거니까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아마 허혈성 심장 질환 수술비가 제일 좋다고 착각하고 계셨나 본데 다 포함되니까 심장 질환 수술비가 다 그 안에 보상되는 거 가장 보상 범위가 넓은 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장 쪽에서 오늘 소개해드린 보장이 가장 넓은 다 포함된 보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자 열어볼게요. 자, 0892님이네요. 자, 콩팥 이식 수술을 하셨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방송에 나온 종신보험 가입이 될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자, 방은영 전문가님, 정말 유병자 분이세요. 수술하셨는데 지금 가입이 되는 걸까요? 네. 콩팥 수술하셨었어도요. 기준에 부합하면 가입이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콩팥 수술뿐만 아니라 또 다른 수술이나 치료를 받으셨는데 혹시 나는 안 되는 거 아니야? 먼저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요. 심사를 받아보시면 이게 가능한지 정확하게 아실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문의를 하셔서 심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이렇게 병력 있으신 분들도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02-3153-2666번 열려 있고요. 무료 문자 번호는 013-3366-0110번입니다. 자, 저희가 제공해 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참고로 서울경제TV 그리고 서울경제신문은 자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사칭에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저희 보험플랜 119 더욱더 도움되는 정보 들고 다음 시간에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